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늘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합니다. 새누리당의 파상 공세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은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늘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합니다. 장하나 의원에 이어 양승조 의원의 발언도 새누리당은 집중 쟁점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양승조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오늘 두 의원의 제명 결의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양승조 장하나 두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고 화살이었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입에 담지 못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했던 그런 과거사조차를 들먹이면서 우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장하나 의원에 대한 사퇴와 출당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때만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어살인이자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의 파상 공세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은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정 변호사가 진행한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금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인정할 생각이 없는지 대답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역공세를 취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이 사실 저는 시점도 되게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뜻을 가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또 정치권에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 민주당이 아니라 의원 중 하나가 또 이런 또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국회에서 대신하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도 의원 한 사람의 이런 입장 표현 가지고 제명한다, 규탄대회 열고, 심시호 이후에 예상 관련된 향후 일정도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기만당할 수준은 아니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좀 들지 않고요. 상당히 좀 농담 소재, 조롱거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와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린 것인데 사과할 수는 없다라면서 한변 제명해보라고 하라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국정원 업무보고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의사일정에 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새누리당에 의해서 오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도대체 여당이 의사 일정을 연기하는 또 거부하는 전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전국의 혼란과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트위터 활동을 벌여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파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파트장이 이슈와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씨는 또 트위터 활동이 대선 개입 의도로 오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걸 팀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직원의 발언은 상부 지시에 따라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트위터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 개입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노사 간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건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이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초기 자본금 50억 원의 전액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자본금을 800억 원 정도로 늘려 이 가운데 328억 원, 41%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최근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중 41%를 갖고 나머지 59%의 지분은 공공자금으로 충당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노조 추산 2천여 명, 경찰 추산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레일이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의 이사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레일 서울사옥 부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감독은 배우자인 레인보우 팩토리 김승환 대표와 함께 오늘 아침 10시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과 변호인단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지금껏 국내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전례가 없으며 서대문구청 측은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 혼인신고 접수를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65돌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선언 65주년 기념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뒤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돼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권선언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문은 전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염원을 담아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65년 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에 비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남 밀양에 인권이 있습니까?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70대 노인의 죽음 앞에서도 이 나라 공권력은 분향소 천막을 강제로 철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분향소 설치 문제를 놓고 유족과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게 2013년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입니다.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최종범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이 땅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언론과 신앙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언론은 정권과 사주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는 자들은 돈과 명예를 좇으며 권력의 하수인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은 1년 전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불법을 저지른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계인권선언일의 즈음에 국민들이 대통령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열리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연결식에 모두 91개 나라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정부는 지금 만델라의 타계를 애도하고 그의 삶을 기리는 시기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 각국 대표들을 따뜻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0.1도, 현재 습도는 5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